안녕하세요. 제가 이런 공부를 하는 걸 올리게 된 이유는 기록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냥 어쩌다가 공부한 거 기록하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습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이 습관에 엄청난, 사실 습관이라고 하기보다 자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매일매일 쌓이는 자동 시스템의 힘이 엄청 강력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분야에서도 내가 조금씩 매일매일 한다면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공부한 것들 기록으로 남기고, 그리고 어떻게 컨텐츠화 할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단계를 거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주제는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근본적인 밑바닥에는 저는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존감이 왜 중요하냐? 자존감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존감이 중요하냐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언젠가 삐그덕대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를 저는 확실히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존감이 낮았던 시기가 있었고, 자존감이 높아진 지는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이 채 안 됐나? 근데 계속 저는 제 자존감을 높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존감 도둑이 나에게 왔을 때 대처할지, 그런 것도 다 이제는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공부한 것들 좀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바로 이 책 하나로 그냥 자존감 씹어 먹으면 됩니다. 이거 자존감의 6기둥, 이 책인데요. 너세니얼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 어떻게 나를 사랑할 것인가. 사실 다른 자존감에 대한 책은, 제가 다른 책도 조금 훑어봤는데 그것들을 읽고 나서 자존감에 대해서 그렇게 제 삶이 바뀌진 않았어요. 근데 이 책은 사실 좀 자존감에 약간 바이블 같은 느낌으로 잘근잘근 씹어 먹으려고 이 책을 선택한 거고, 그리고 이 책에 대해서 정말 좋은 평가가 많고 읽은 분들은 다 좋다고 하시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챕터 하나만 읽었는데도 이 책의 내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책을 그냥 완독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에 진짜 적용할지. 이 책을 다 읽었다고 해서 자존감이 갑자기 다음날 높아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씹어 먹는 것처럼 하고 삶에 바로 적용한다면 저는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는 좋은 실용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조금씩 다뤄보려고 하고, 이 책은 3부로 나눠져 있어요. 1부 자존감이란 무엇인가, 2부 자존감의 6기둥, 3부 자존감의 외부 요인.
사실 자존감의 외부 요인에서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아이의 자존감, 그리고 학교와 자존감, 그리고 일터의 자존감, 그리고 또 자존감과 심리치료, 그리고 자존감과 문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터에서든 가정에서든 아이와의 문제, 아니면 학교 또는 심리치료의 관점에서, 그리고 문화적인 접근, 모든 게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6기둥이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6기둥 중에 첫 번째 기둥, 의식하며 살기로부터 이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사실 6기둥이 6개인데 이거를 하루에 한 기둥씩은 나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기둥, 의식하며 살기, 이것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둥으로 선택된 것도 다 의미가 있겠죠? 이 작가님의 그냥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은 짧게 의식하며 살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의식임을 안다. 의식 형태의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 생명에 해당한다. 의식하며 살기 되게 어려운 느낌이 들잖아요. 뭘 의식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의식하면서 살고 있지 않아요. 사실 성숙하다라는 게 여기서는 우리는 더 넓은 비전과 더 큰 인식, 높은 의식 수준을 지닐수록 더 성숙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숙하다는 거. 사실 성숙하다는 게 어떤 건지도 우리한테는 사실 모호해요. 의식하면서 산다는 것도 어떤 건지도 모호하고,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게 어떻게 우리 삶에 중요한지도 모호하고. 근데 이건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의식하는 삶이랑 의식을 회피하는 삶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여기서부터 이 부분은 거의 다 읽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선택의 얘기예요. 선택. 우리는 항상 주위의 상황 때문에 내가 이런 상황이 닥쳤다, 아니면 나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믿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에센셜리즘, 그렉 맥코운의 에센셜리즘이란 책에서도 가장 먼저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도 선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더 의미심장해요. 사실 우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주체예요. 선택이라는 거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린 그거를 놓아버리는 거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그걸 갖고 있다는 것마저 놓아버린 것도 내 선택인 거예요. 나는 과연 내 선택의 주체가 되고 있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의식하는 삶과 의식을 회피하는 삶. 우리는 의식하는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의식을 회피하는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봐야 돼요. 먼저 의식이란 뭔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의식은 자기가 처한 환경의 상태와 수준을 파악하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능력이다. 어려워요, 사실. 의식, consciousness란 현실의 어떤 측면을 자각하거나 알고 있는 상태. 의식이란 거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 다른 종, 인간이 아닌 다른 종과 우리가 구별되는 인간의 의식 형태를 따로 정신, 마인드라고 우리는 부른다라고 이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의식은 자유의지에서 나오는 거래요. 자유의지. 계속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본성에 놀라운 선택권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자유의지, 놀라운 선택권이 포함되었다. 이 놀라운 선택권이란 의식을 추구하거나 외면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회피하기도 해요. 아니면 진실을 추구하거나 외면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회피하려는 사람도 있고, 갈림길에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말한다고 하네요. 이거 두 번째로 읽고 있는 건데도 팍팍 오네요. 우리는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생존과 행복의 필수적인 도구, 그러니까 그건 의식이라는 거죠. 의식이 생존과 행복의 필수적인 도구인데, 이 도구를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의식을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 되게 강력하죠. 이 같은 자기관리 능력은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짐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뭔가 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슈퍼 그런 히어로들의 힘의 그 무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실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자유의지라는. 하지만 우리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그게 짐이 돼요. 슈퍼 히어로들도 힘이 자신에게 큰 무기가 되죠. 하지만 그게 때로는 큰 짐이 되기도 해요. 싸우기 싫은데 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런한테 공격을 당한다든지, 사람들이 자기를 필요로 한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슈퍼 히어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자유의지라는 의식을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자신의 활동에 걸맞는 의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의식적으로 살지 않는다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 약해지는 것은 필연적으로 따르는 대가이다. 나 읽었는데 왜 또 소름이 돋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의식적으로 만약 우리가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 이거는 자기 존중이 약해져요. 이게 이렇게 의식적으로 살지 않았을 때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 약해지는 게 대가라는 거죠.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다뤄보려고 해요. 근데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은 자존감이랑 아주 관련이 깊거든요. 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면 자신이 유능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가장 손쉽게 정신을 배신하는 방법은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현실에서 도망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일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머리 아파. 뭐 회사 사정이 나빠지는 거는 나도 알겠어. 그래도 이 상황을 버티면 어떻게든 저절로 해결되겠지. 이 사람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나도 알아. 나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아. 하지만 언젠간 나도 어떻게든 변할 거야. 언젠가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미루는 거 말이죠. 그리고 또한 나도 나의 이런 점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핑계를 대죠. 항상. 나도 알아. 하지만 이런 거. 나도 알아. 내가 이렇다는 거.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이런 식의 말들을 스스로에게 많이 하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을 배신하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정신을 배신하고 나를 더 괴롭게 만들고 싶다라고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현실에서 도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또 본문 내용 읽어볼게요. 우리는 생각하기와 생각하지 않기, 현실에 대한 책임감과 책임 회피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감을 잡아간다. 생각하기와 생각하지 않기, 그리고 현실에 대한 책임감과 책임 회피 사이에서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선택들이 하나하나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가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선택들을 거의 기억을 못해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선택들은 정신 깊은 곳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쌓인 결과들이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은 외부에 의한 게 아니에요. 자존감은 스스로 손에 넣은 명성인 셈인 거예요. 아, 또 소름. 그러니까 자존감은 남이 높여주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사과를 한다고 해서 내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고, 남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해서 내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아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쌓아가야 돼요. 내가 쌓아가고 나서 자존감 도둑이 나를 공격을 했을 때 그거를 물리칠 수도 있고, 내가 내 선택들로 나의 자존감을 단단히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쌓인 자존감으로, 높은 자존감으로 내가 남의 자존감 도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이 뭐라고 하든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나 그런 거에 휘둘린다는 거는 자존감이 낮다는 증거거든요. 여기서 지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내 인생에서. 자, 여기 볼드체로 써있는 부분을 읽어볼게요.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능력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자기 행동과 목적, 가치, 목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자 하며 자신이 보고 아는 것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삶의 태도다. 능력이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 행동과 목적, 가치, 목표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에 어긋나지 않게 내 행동하는 삶, 행동하는 삶.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도 해야 돼요. 여기서 의식하는 삶이란 선택이 중요하고 행동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본문 보면 의식이 적절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의식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행동. 행동이 진짜 중요해요. 행동. 제가 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알아. 다 알아. 이렇게 하고 안 했기 때문에 아는 것과 내가 행동한 것의 차이가 너무 그 갭이 컸기 때문에 제가 작년 7월 전까지 인생이 거의 망할 뻔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너무나 운이 좋게 행동의 진짜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아는 것보다 행동하는 거. 우리는 이미 정보가 너무 많아서 이미 알고 있는 건 너무 많아요. 하지만 그 갭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걸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은 거에 대한 그 갭이 점점 더 격차가 심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간극이, 그 격차가 적은 사람일수록 성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거고 더 삶이 행복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정보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는 더 많이 생겨나고, 그런데 우리는 계속 행동을 안 한다면 그 간극은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시간이 갈수록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행동이 진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읽고 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늘 소름 몇 번 돋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식이 적절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것을 의식의 배신이라고 하는데, 이는 의식 자체를 무효화하는 것이다. 의식을 배신하고 무효화한대요. 의식적인 삶이란 보고 아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며 경험하고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만 얘기하잖아요. 생각하고 있어. 이미 알긴 하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가거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그게 의식의 회피인데 자기 행동의 의미와 동기를 회피하는 거라서 이거는 자신의 지속적인 학대 행위를 회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지금 20분이 지났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고 내일 의식적인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너무 시작부터 저 혼자 닭살 돋고 난리 났네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자존감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